청와대가 결국 안철수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에 찾아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안 대표로선 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더 씁쓸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 놓고 지금 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어제 이 시간 출연했던 정청래 의원은 공천 안 했다가 패배를 하면 대표들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될 거고 당도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지도부 또 안철수 대표 측의 답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한 이계한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계한입니다. 끝나고 바로 최고위원 회의 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급히 들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청와대가 회동 거부한 것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었죠? 정말 혹시나 했는데 예.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한 정치 쇄신의 대표 공약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아무 말 없이 없는 듯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본인 스스로 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정말 손으로 써가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온 것은 주먹떡이란 말이죠. 아, 주먹떡. 이게 세상에 이렇게 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사라진 것이고 예, 그 예. 결과로 빚어지는 모든 문제 또한 대통령의 몫일 겁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유신 시절에도 이렇게 야당을 무시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 하던데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하셨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요. 예. 저 얼굴색만 이렇게 봐갖고 어떻게 얼굴색이 보니? 참 잘 참으시는 분인데 예. 한계점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얼굴색이 변하셨나요? 얼굴색이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아, 얼굴이 멀개졌어요. 분을 사귀는 듯한. 그러니까 국민이 계시지 않다면 분노가 폭발했을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정치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이 공천 무공천 이 문제는 대통령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공천 문제가 설사 대선 공약이었어도 이 문제는 지금 입법부가 결정할 부분인데 대통령을 왜 선거에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그 지도자이고 뭐 회사로 말하면 오너라는 것이 부인됩니까? 어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영향력 행사하고 있고 어떤 그 노 정계획을 한번 뵀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새 새누리당은 예. 유신 통치 때 유정에만도 못하다. 정치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 사람 입만 바라보고 있다. 170명이 뭘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금 이것은 뭐 정치 쇄신이라고 말할 때는 대통령의 새누리당의 공당의 후보로서 말한 공약이고 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의 삼권 분립에 행정부의 수장인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고 정치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라고 말해서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청와대가 회동 거부한 데 대해서 일단 당에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이러셨어요.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응 액션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 국민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거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예. 두드리라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거에서 하는데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구체적인 대응 액션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 보이콧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현실성에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는 독재 정권 하에 여당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함은 없지만 예.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예. 일종의 어떤 툴레랑스라는 범위 안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당입니다. 예. 그렇지만
정당이 선거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혁명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당을 합한 것이 혁명에 가까운 것을 우리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앞에 놓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선거 자체를 보이콧한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는 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하나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 대해서 울분이 있어도 지방선거 보이콧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은 이계한 그렇습니다. 생각 그렇단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금 불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난감한 문제는 당내 상황 같아요. 당내 상황. 당내에서도 아니 여당이 계약 파기했는데 무효가 된 계약을 왜 우리만 지킨다는 거냐? 왜 우리만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느냐? 어제 정청래 의원이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무공천에 대해 다 반발한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마루타냐? 임상실험 당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시절에 전당원 그 투표를 통해서 공천자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던 지역구 의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때 상황이 지금과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랬고 새정치연합은 당을 만들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데 두 당이 합해서 이제 좀 기력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우리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거기다 놓고서 우리가 뭐 하면 뭐 망한다 우리가 마루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수 있겠죠. 또 정당으로서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제된 말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당내에 얘기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앞서서 대통령한테 새누리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과 힘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 해야지 당 내부를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당 내부에서 우리 물론 우리가 정말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뭐 우리 말해서 뭐 화이부동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하지만 거기에도 똘레랑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똘레랑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해준 거는 그때 상황은 새누리당이 같이 무공천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전혀 없는 걸로 상황이 좀 바뀌었다. 전혀 없다 하지 말고 이번 4월 국회 동안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아주 강렬하게 열정을 바쳐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해야 된다. 그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것이 정치의 요치 아닙니까? 가능성을 놓고 하는 것이지 확답을 받아놓고서 투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3,000명 당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어제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나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3,000명 정도의 이 기초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가 없어지는 실종되면 안철수도 없고 김한길도 없고 정청래 의원도 없고 이계한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 정말 새 정치라는 걸 걸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한다.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약속하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도 이러다가 선거에 지면 참패하면 지금 참패 우려 가능성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참패해버리고 나면 당장 지도부한테 책임론 화살이 올 건데요. 오겠죠. 그렇죠. 오는데 지금 참패했을 때 책임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궁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책임집니다.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책임진다. 심지어 당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당의 와해 가능성. 당의 와해가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말 없는 거죠. 야당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국민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저희들께 보내주시는 비록 높지 않은 지지도지만 그래도 갖고 계신 것은 새 정치에 관한 열망이 잠복되어 있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무당포로 옮기셔 계실지언정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 이기기 위해서 병사의 수나 대포의 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드느냐 사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오면 책임을 피할 생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기겠습니다. 이계한 최고위원의 이제 입장은 그렇게
있고 하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섞인 당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는 네. 당이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무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결정을 해보자라는 대안이 어느 정도 내부에서 지금 합의가 되는 것으로 뭐 속보처럼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 거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민의 뜻 또는 당원의 뜻을 물어보는 방식이라는 거가 예. 저희들이 그 광역자치단체장 경선 때 만든 룰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것을 우리 당론으로 정하는 거에 물어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예. 오늘 9시 반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 이거 놓고 토론합니까? 9시 반에? 이 토론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분명한 거는 어저께 대통령이 우리한테 주목도 밀린 것에 대해서 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앞으로 육사지방선거가 의미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하려면 당론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저것을 하실 것이냐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이 무공천에 대해서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다시 논의해 본다라는 건 결정된 사안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속보처럼 나오는데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9시 반에 이것도 논의한다.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아, 그럼 10시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한다는 이것도 확정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합당 때처럼 예. 다 이렇게 정말 혁명적인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9시 반에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해서 예. 10시에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비장한 각오로 회의장에 들어서서 예. 이길 뿐이 없다. 예. 그러면 그건 5분당 걸릴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보고서 멀리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오직 양단 간의 결판을 내야 된다 할 수도 있겠죠. 자, 모든 상황은 아날로그로 진행되고 있는데 결단은 디지털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네. 상황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지금 돌아가서 예. 정말 지혜를 모아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룰 때문에 어쩌면 완전 무장을 해제당한 채 전선에 서야 될 많은 당원들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던 당, 자기가 갖고 왔던 당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정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로 비롯된 것에서 나타나는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마땅히 지금 집니다.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계한 최고위원 생각은 확고하시네요. 무공천 지켜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변함 없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까 여전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럼 오늘 10시에 혹시 있게 된다는 그 기자회견, 있을지도 모르는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가 다른 얘기를 하실 가능성은 없군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 이대로 밀다가 당이 정말 다시 갈라지는 상황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만 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뜻대로 마치 예수님이 제 뜻대로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십시오라 한 것처럼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럼 무공천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민 뜻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계한 최고위원 얼른 가셔야겠어요. 지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리석지만 국민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